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6월 2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청와대 홍보수석 성기홍, 민정수석 한찬식, 인상적이죠. 사회수석 김경자 이거는 민주노총으로 알고 있는데, 강훈식이 나왔고, 갈라치기의 고수, 고수로 해야 되나? 갈라치기 제대로 하는 강훈식이 나와서 떠들었다. 예, 이래 됩니다. 국가안보실장 강건자 3차장 김성기요 이래 되는데, 뭐 여기서 눈에 바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민정수석 한찬식입니다. 이거 저 자칭 진보 쪽에 관심 있거나 더불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찬식의 경우에는요, 저 최병렬 사위입니다. 그 노무현 탄핵 때 해가지고 활약했던 최병렬 사위에다가 문재인이 때 동부지검장으로 있었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하다가 찍혀서 나갔고요. 그때 같이 찍혀 나간 게 누굽니까? 지금 해운대구 국회의원 하고 있는 주진우지요. 주진우하고 같이 가지고 찍혀 나갔다. 그리고 한동훈이한테도 별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윤석열 때 가지고 기수 짜치게 한동훈이하고 같이 뭐 법무장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게 바로 한찬식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찬식을 갖다가 초이스했다는 거는 까놓고 얘기해서 일타쌍피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한찬식이면은 대놓고 한번 붙자. 예, 더불어 내전에서 한번 붙자.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반도체 성과 급발, 인플레이션 현실화나 저소득층 삼중고 우려. 예, 호황은 위로, 긴축 고통은 아래로. 그러니까 이게 K-shaped economy 아닙니까? K자형 경제, 물가 자극 없는 핀셋 지원 필요. 돈이 이미 미친 듯이 풀려 있는데 물가 자극 없는 핀셋 지원이 되겠냐? 안 되지. 될 택이 없지. 예, 될 택이 없지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쪽에 다니는 직원들이 끝내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쪽 동네 부동산이 튀고 있죠.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법이 잽도 안 되는 게 나가지고 또 떠들고 잡아졌네 이거. 이 인간은 하여튼 예, 한국은행이 지금 분위기면요,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인상이 아니라 빅스텝 정도는 밟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뭐가 좀 되지. 지금 이 상태로는 뭐 금리 인상은 웃자 보기에는 당연하다 보고요. 25 베이시스 포인트보다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5% 정도 해가지고 빅스텝을 해가지고 금리를 인상해 줘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그냥 K-shaped economy, K자형 경제고요. K자형 경제, 호황은 위로, 긴축 고통은 아래로. K자형 경제고, 경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은요, 부익부 빈익빈을 갖다가 더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월에 자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막 까놓고 말해서 미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거 삼성하고 SK 그쪽에 저 돈을 갖다가 몇 억씩 받아가지고 집을 왜 사겠어요? 예, 그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지요. 예,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돈 현찰 들고 있어봤자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걸 알고 부동산 등을 갖다가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하여간 요즘 세월에는요, 자산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요, 정말로 가능성이 거의 뭐 웃자가 보긴 거의 제로로 수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해가지고 월요일이니까 간단하게 실물금과 종이금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71년에 미국은 금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물론 뭐 관점에 따라서는 각기 다 다릅니다. 다 다르는데 하여간에 금 위주로 봤을 때는 금값 상승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 대부분의 금 보유고를 매각 또는 해가지고, 당시 금 보유고였기 때문에 금 본위제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뭐 플러스 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그 무역 적자를 갖다가 현찰 이거 저 금덩이로 내놔라 뭐 그래가지고 금 주고 뭐 생쇼가 났었습니다. 하여간 대부분의 금 보유고를 갖다가 매각 본의 아니게 준 후에 금 본위제를 갖다가 종료했지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거죠. 예, 그걸 1971년 했고, 원인은 뭐지요? 그렇게 된 원인은 높아지는 실물 금 수요가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 상실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갖다가 금을 갖다가 베이스로 해서 환율을 갖다가 뭐 잡고 이랬으니까. 덕분에 금값은 1온스에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폭등했다가 이거 저 미국이 금본위제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금본위제 아닙니다만 하여튼간에 금본위제를 갖다가 종료하면서 해가지고 1온스에 300에서 400달러 수준으로 안정된 바 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2026년 현재 미국은 이란전에 따른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부분의 석유 비축량을 갖다가 사실상 매각했죠. 방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매각이지요. 매각한 후에 이란에 대한 압박을 완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하기 뭡니까? MOU 합의죠. 완화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뭔 쇼가 났겠습니까? 과거의 금값처럼 유가가 1배럴에 100달러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가 붕괴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즉 역사가 시간이 흘렀을 뿐 역사는 반복된다고. 금에서 석유로 아이템만 바뀌었을 뿐 역사는 비슷하게 현재 반복 중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종이금하고 해가지고 실물금하고 종이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먼저 이 종이금, 우리가 뭐 말이 좋아서 종이금입니다만 실제로는 종이금이 아니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데서 보는 이 차트로 표시되는 가격이지요. 그냥 이걸 갖다 퉁쳐가지고 종이금, 페이퍼 골드라고 하는데 종이금의 경우에는요. 거래 자산이고요. 트레이딩 에셋으로 분류되고 실물금, 피지컬 골드는 안전 자산으로 여전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이프 헤븐으로 여전히 평가받고 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요. 지금까지 서방의 금 수요는 안전 자산이 아닌 거래 목적, 즉 페이퍼 골드, 종이금 이쪽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탐욕에서 공포로의 전환은 신용위기, 통화위기, 전쟁 등과 마찬가지로 비선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non-linear, 비선형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워시 패드가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를 갖다가 그만둔다고 말했죠. 따라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갖다가 기대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우자가 펀더멘탈하게 금이 아직도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패드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기대할 필요도 없고 케빈 워시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우자 보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자든지 간에 종이금, 페이퍼 골드는 무한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골드, 실물금은 희박하죠. 그러니까 희소하지요. 희소합니다. 실제로 나오는 양도 매년 생산되는 양도 일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옛날부터 가지고 이걸 갖다가 최고의 그러니까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지금 뭐 안전자산 그쪽으로도 넣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금융 쪽에 되다 보니까 달러가 금보다 더 중요하게 왜 이거 금은 일고 들고 있어봤자 금이 안 좋은 점이 뭡니까? 금은요 한번 사면은 잘 팔지는 못해요. 금은 한번 들고 있으면 잘 못 팝니다. 예? 우짜우무이도 예전에 해가지고 금 해가지고 뭐 금반지든 금 귀걸이 뭐 금 목걸이 이런 거 사놔가지고 팝니까? 안 팝니다.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몇십 년은 그냥 잠겨 버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 자체는요, 광산에서 생산되는 양도 일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그 가치 저장, 그리고 뭐 통화 같은 거 비례해서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지요. 하여간에 종이금은 무한정이지만 실물금은 희소하다. 예, 이 차이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뭐 펀더멘탈하고 뭐 많잖아요. 국가 부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천지백갈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있고. 자, 넘어가고요. 내용은 DDR4, DDR5 해가지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짜가 5월 30일 뉴스 모험에서 중국 창신 메모리가 DDR4, DDR5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요 메모리 칩 제조사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은 마이크론 이런 게 되겠죠. 이들 주요 메모리 칩 제조사들이 소비자용 메모리 생산 능력을 갖다가
고마진 서버 및 AI용 메모리로 이전하면서 가격이 보면 DDR3 요거는 그냥 그렇습니다만 DDR4, DDR5 해가지고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DDR4와 DDR5 가격이 YOY 작년 동기간 대비 250%에서 300% 급등해서 사상 최대 가격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요, 다 지금까지 뭐 보셨다시피 한번 달려들면 국가 차원에서 대놓고 서포트 한다는 거,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DDR4, DDR5 이쪽에 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그 입지를 갖다가 닦는다 이러면 혹시라도 이 그 뭐 지금 뭐 HBM 이런 거 이거 조금 그 뭐 좀 삐리리하다고 이거 DDR4, 5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정말 이제 또 힘든, 그러니까 뭐 메모리 쪽이 원래 이거 부침이 억수로 심하잖아요. 좋을 때는 억천 잘 되고 안 좋을 때는 억수 안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경우를 갖다가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SK 하이닉스 해가지고 ETF, 2배짜리 ETF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SK 하이닉스가 요거죠. 7709 홍콩 요겁니다. 요거 하늘색. 자, 말씀드려봅니다. 2015년 10월에 출시되어서 이제 한 8달 됐나? 예, 출시돼서 홍콩에 상장된 2배짜리 레버리지 롱 SK 하이닉스 ETF가 말이 엄청 긴데 하여간 2배짜리 레버리지 롱 SK 하이닉스 ETF의 운용 자산이 지난 2달 동안 3배 이상 폭증해서 뭐 미친듯이 올라가잖아요. 3배 이상 폭등해서 130억 달러, 운용 자산이 얼마 전에 우자가 100억 달러 돌파했다는데 이제 또 1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말 해가지고요. 홍콩에 상장된 ETF 250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에다가 홍콩 전체 ETF 시장의 비중으로 보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ETF 아시아 ETF 사상 가장 빠른 운용자산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4위에 해당하는데요. 부자가 5월 28일 뉴스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배짜리 ETF 레버리지 2배 땡겨가지고 하는 ETF의 경우 어떻습니까? 부정적 복리 효과, 네거티브 컴파운딩 이펙트가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승은 상승대로, 하락은 하락대로, 상승은 증폭시키고 하락도 증폭시키고 다 증폭시킵니다. 그 손실이 나는 게 엄청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값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산을 때려보면 다 손해로 나오는 게 바로 이 2배짜리 ETF 레버리지로 땡겨서 하는 ETF의 이 부정적 복리 효과 때문이고요. 이 변동성이 커진다 이 소리 아닙니까? 상승된 상승대로 하락은 하락대로 증폭된다. 변동성이 커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변동성 손실과 추적 오차도 발생합니다. 이거는 뭐 주식 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친숙한 용어인데 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다 설명하면 그렇고 벌써 13부이다. 자, 하여간 마무리해 보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실적 장세를 넘어서 레버리지 수급 장세로 들어갔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뭐 메모리 팔아서 어찌 한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SK 하이닉스는 이제 레버리지 수급 장세로 완전히 들어갔고요. 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버린 게 이거는 이제는 그 자체가 바로 리스크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해가지고 뭐 이재명이 해가지고 지난주에 뭐 그랬다며, 뭐 코스피 뭐 상승하는 거 해가지고 지가 떠든 적이 없다며. 참 하이가 입에 침도 안 마른 상태에서 거짓말 같아 하고 앉아있다는 거. 예? 대놓고 파는 게 누군 겁니까? 지금까지 코스피와 주가장 파는 게 누구예요? 참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맨날 나는 뭐 재판 걸린 건 난 모른다 이렇게 자꾸 앉아있는 거지. 자, 넘어가고요. 자, 미국 주식판 자금 유입이 올타임 하이다 해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6월 17일 기준 미국 주식 펀드의 사상 최대 규모인 119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있었고, 테크주 기술주에만 해가지고 역대 주간 최대 유입액인 192억 달러를 갖다가 기록했고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YTD죠. 요 YTD 펀드 플로우 돼 있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거 발표하는 시점까지 데이터를 갖다 뽑았을 때 올해 들어서 총 현재까지 가지고 미국 주식 펀드에 3,412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모든 지역들, 인터내셔널, 일본, 유럽, 중국 이래 있죠.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갖다가 빨아들였습니다. 누가? 미국의 주식 펀드 이쪽에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2,900억 달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본은 123억 달러 이렇게 유입이 됐고요. 그러니까 주식 펀드에 유입이 됐고, 유럽은 마이너스 100억 달러, 중국은 어마어마하죠. 2,300억 달러가 오히려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련해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국 해가지고 지지난주가 아니구나. 5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5월 달에 5월 말쯤 해가지고 5월 29일 뉴스 보면서 우자가 중국이 역대 최대 자본 유출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홍콩 푸트 그리고 싱가포르 타이거 브로커스 그리고 싱가포르 롱브리지 증권에 대해서 총 3억 3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우자가 5월 29일에 뉴스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현재와 같은 흐름, 그러니까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이 돈, 현재 같은 흐름이 유지될 경우 미국 주식 펀드에는요, 올해 2026년 올해 한 해에 사상 최대 규모인 7,39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있고, 기술주, 테크주, 기술주 펀드는 2025년 작년에 세운 연간 최고 기록의 2배가 넘는 1,54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내용을 해가지고 이란전 113일 차인데 요즘 또 재밌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째져가지고 가는 분위기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대표단 스위스 협상 계속 참여, 철수 의사 표현 없어. 이거는 연합지라시 김상훈이 이 얘기고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팍스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거 뭐 미리 녹화한 거죠.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뭐라 떠들었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그러니까 이란 협상단 너거들은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심지어 너거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팍스뉴스에서 인터뷰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자 이란은 트럼프가 위협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협상단이 스위스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액션을 한번 또 보여줘야 되죠. 예, 어떤 보여주기? 이란 협상단 비행기가 이미 스위스 취리히로 이동해서 테헤란으로 복귀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해가지고 이제 행동을 통해서 물론 뭐 페이크겠습니다만 행동을 통해서 이제 무언이라 말하기 좀 그렇다만 제대로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너 발언 그거 물려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네, 네타냐후 나서 이란 저지 헤즈볼라 대응에 타협 없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짜가 네타냐후를 갖다 싫어합니다만 이번 그 MOU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건의 경우에는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쓸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사자한테 그 의사를 안 물어보고 그냥 끝낸 겁니다. 예, 끝낸 겁니다. 이스라엘 공식 레바논 본부 끝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탄야후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MOU 자체가 뭐 제가 이것도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 MOU 자체가 원래 시작할 때부터 너무 좀 불안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접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갖다가 끼워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되던 거고요. 그러면 이것만 끝나는 아니지요. 해가지고 간만에 헤즈볼라하고 이란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싸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말씀드려보면 IDF 군인이 죽었다. 13명이 부상당했다. 이래 됐죠. 헤즈볼라 공격으로 해가지고 레바논 남부에서 해가지고 당했다. 이 소리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IDF 이스라엘 군의 경우에는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레바논 남부에 있는 알리 알 타헤르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그 언덕을 점령하기 위해서 최소 6번 시도를 했고요. 물론 다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금요일에는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매복 공격까지 당해서 전사자 1명, 죽은 사람 1명, 군인 1명 사망에다가 13명이 부상당하는 좀 많이 퍼포먼스가 좀 그런 일이까지 해가지고 또 발생했다. 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의 경우는요, 지금 거의 사실상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요 문제도 있다. 매복 공격당해서 뭐 부대 거의 뭐 소대 하나가 홀라당 날아갔다고 보면 되잖아요. 소대까지는 아니다만 분대가 날아간 거네. 이래 날아가고 이러니까 그래 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해 가지고 114일 해 가지고 요약을 좀 말씀드리죠. 자, IRGC 이란 혁명수비대 관영통신인 타스님은 미국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석유 제재를 면제하고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지원 등 MOU 양해각서에 명시된 모든 약속을 이행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구 철수하고 모든 형태의 공격을 영구적으로 중단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폐쇄한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타스님에서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아라그치와 갈리바프는 MOU 양의각서의 첫 번째 조항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영토 완전 철수 요구이며 이란이 해상 봉쇄 해제를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해가지고 지 꼴린 대로 문을 닫을 수 있다 이 소리죠. 이스라엘이 필요한 만큼 레바논 안보구역에 주둔하고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의 행동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이란 MOU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사인만 했다 싶뿐이지 뭐 우자가 보기에는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간에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수출 터미널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하르그 섬에서 유조선 3척의 원유를 동시에 선적하고 있고요. 이는 뭘 뜻하겠습니까? 협상 타결의 기회를 놓치기 전에 최대한의 이익, 현금을 갖다가 빨아먹겠다. 이런 작전상의 긴급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MOU 양해각서 타결 이벤트는 결과적으로 이란의 호주머니만 채우는 데만 활용될 가능성이고요. 물론 이걸 갖다가 이란의 호주머니 채우는데 활용되게 놔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란산 원유라도 시장에 풀린다는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참 말도 웃긴다마는 하여간 그런 이란산 원유라도 풀려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6월 원유 수입량은요. 더 감소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케플러 등에서 유조선 왔다 갔다 하는 거, 위성 사진 등으로 해가지고 확인했을 때 5월에 폭감했는데 33% 마이너스 33% 폭감했는데 6월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을 서포트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비싼 건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는 당연한 원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우에는 전력 비축료가 지금 한 12억 배를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오랫동안 개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레바논 건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시간으로 6월 20일 11시부터, 그러니까 6월 20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 이제 자정 밤이 새벽이란다. 다음날 넘어가기 직전이죠. 11시. 6월 20일 한국 시간으로 6월 20일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혔고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란과 관련된 선박들 뭐지요? 중국 배, 중국 유조선이나 제재 대상 배들 이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통행 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중국의 유조선 3척이 하르그 섬에서 원유를 선적받은 후에 곧 오늘 중으로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예정인데 통과가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보면 되겠다. 근데 우짜가 보기엔 뭐 충분히 통과할 것 같고요. 하여간에 이렇게 된다. 이게 됩니다. 자, 조금 해가지고 기술적인 얘기를 갖다 좀 말씀드려보면, 자, 호르무즈 해협 입구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부자이라고 이런데 호르무즈 입구에서 선박 간 환적이 아주 활발하다긴 그렇다마는 그러니까 선박 간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박 간 환적이 이루어지는 그 문제의 환적되는 물량은 어디 거겠습니까? 이란 물건이겠지요. 이란 물건. 좀 더 들어가서 오만 해역, 여기죠. 오만 해역. 오만 해역에서는 주로 경질유가 환적되고 있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요 해역에서는
원유가 환적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지난주에 아랍에미리트 해역의 원유 흐름이 가장 크게 변동했는데 신규 생산 물량인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이라크와 카타르, 뭐 안쪽에 있어서 안 보입니다만, 이라크와 카타르는 신규 생산 없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펌프질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신규 생산 없이 재고 소진, 지금 저장 탱크가 만땅이 돼 있으니까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선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관련해서 웃자가 해가지고 지난주 왜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일요일에 했네. 일요일에 올렸네. 일요일에 해가지고 웃자가 회원용으로 해가지고 석유업계가 경고하는 위기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일단 회원용으로 먼저 올렸는데, 미국 시간으로 해가지고 웃자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쿠싱 쪽에 현재 재고가 거의 이제 끝나간다, 이걸 갖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석유업계가 경고하는 위기 시나리오 얘기 영상을 올렸는데, 웃자가 좀 테크니컬한 얘기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22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월요일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조금 늦죠. 미국 시간으로 6월 22일 월요일은요, 서부 텍사스유 7월물 선물 계약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서부 텍사스유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은 쿠싱에 저장된 원유 재고가 현재 부족합니다. 부족한 까닭에 이거 쿠싱 해가지고 최신 데이터는 6월 24일에 나옵니다. 6월 24일에 재고 데이터가 또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지금 원유 재고는 부족해요. 쿠싱에 저장된 원유 재고가 부족한 까닭에 서부 텍사스유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은요, 인도할 물량이 없습니다. 요거는 뭐 기름 쪽에 해보신 분들은 우자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실 건데, 하여간 이걸 다 설명하긴 그렇고, 따라서 현물 시장으로 달려가서 없는 물건을 갖다가 땜빵하거나 또는 포지션을 청산해야 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6월 22일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퀴즈 나오고 어쩌고 뭐 옵션 나오고 뭐 이런 말씀드린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름값이 재수 없으면 폭등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이런 까닭에 트럼프는 이란 원유가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걸 못 본 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려된다는 거. 자, 이건 회원용으로 올려놨는데 뭐 때 되면 이제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고. 웃자가 해가지고 젤렌스키 해가지고 민간인 학살 역사 뭐 관련해가 소개하려 했는데, 지저분하기도 하고, 웃자가 이쪽으로 이미 아주 한 4년 전부터 해서 주구장창 떠들었던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지리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요. 바로 미국의 B2 마진뎁 B2 올타임 하이 경신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마진뎁, 그러니까 B2죠. 우리식으로 치면은 B2가 됩니다. B2가 5월 한 달에만 무려 1120억 달러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인 1조 4200억 달러를 기록했고, 2개월 연속 증가에다가 2개월 동안 195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또는 지난 12개월 동안 4,950억 달러, 또는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54%가 급증한 거고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미국의 B2는 MOM 전월 대비해서는 7.9%,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는 47.4% 증가한 거고요. 실질 마진 부채, 리얼 마진 대, 그죠? 리얼 마진 대, 실질 마진 부채는 1997년 이후 1997년에 쭉 올라옵니다. 1997년 이후 해가지고 50.3% 증가했고요. 미친듯이 늘어나죠. 그리고 1997년 이후 S&P 500, 요거죠. S&P 500. S&P 500의 실질 수익률, 해가지고 리얼 S&P 500 그로스 돼 있죠. 1997년 이후 S&P 500의 실질 수익률은 357.7%가 됩니다. 즉, B2 증가율이 S&P 500의 실질 수익률, 이걸 갖다가 훨씬 웃돌고 있다는 표현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훨씬 많다, 이게 됩니다. 레버리지 질은요,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이고,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쓰다가 한 방에 홍콩 가는 수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또 이것만 끝나냐?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S&P 500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부분, 우리가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해가지고 한 번씩 소개시켜드렸죠. 오늘 끝부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닷컴 버블 때 봤던 그런 상승률을 갖다가 현재 보여주고 있죠.
뭐 지수도 그렇고 이제 금액도 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난다 뿐이지 그 차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예 닷컴 버블 때 가지고 이렇게 갔다 그래도 와리가리 하다가 폭락 나오고 이런 거 지금 이 과정을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간에 S&P 500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18.8%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고요. 2020년부터 해 가지고 급상승해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뭐가? S&P 500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또는 2020년 이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무려 546%나 대폭등했습니다. 참고로 2000년 닷컴 버블 이때 피크, 요거 피크죠? 예, 피크 이 당시에 반도체 부분의 비중은 현재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 보시면 가지고 8% 겨우 넘어가잖아요. S&P 500 시가총액에서 8%를 겨우 넘어갔는데 지금은 18.8%다. 이게 됩니다. S&P 500 시가총액에서 매그니피션트 7이 역사상 최고치인 33%를 차지하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 주식들 역시 18.8%를 차지하면서 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50% 후딱 넘어가죠. 테크주, 이른바 테크주, 기술주가 다 해먹는 집중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AI 부채 조달 경쟁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가지고 엔비디아도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가 6월 15일 지난주 해가지고 투자 등급 채권 250억 달러를 갖다가 발행하면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채권 발행을 단행했고요. 뭐 현금이 뭐 흘러 넘친다며 그런데 채권을 발행합니다. 웃자도 이것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엔비디아의 캐시카우가 이제 우유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다음에 하든가 하고요. 하여간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채권 발행을 단행했는데 엔비디아의 채권 발행은 2026년 올해 미국의 고등급 하이 뭐 레이트 뭐 이래 가지고 고등급이죠. 하이 그레이드 본드 발행 중 두 번째로 큽니다. 이게 2026년 올해 이번 엔비디아 채권 발행은 8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주문이 몰리면서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의 3배가 넘었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발행 규모를 갖다가 원래는 200억 달러로 잡았는데 250억 달러로 해가지고 더 확대했습니다. 엔비디아에 앞서 알파벳, 아마존, 메타, 오라클 그리고 여기는 차트에나 나왔습니다만 세일즈포스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AI 투자를 위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해 이른바 차입붐, borrowing 붐, 여기는 뭐 wave of borrowing 이렇게 되는데 차입 붐을 갖다가 일으켰습니다. 이제 채권 발행은 AI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의 핵심 동력이 됐다는 거. 엔비디아 돈 많다며, 현찰 많다는데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상당히 흥미진진한 얘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또 이거는 S&P 500은 이제 AI하고 에너지가 다 해먹는 판택이다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 들어서 S&P 500 상승은 AI와 반도체, 그러니까 저 AI, 요거죠. S&P 해가지고 에너지, 요 초록색. 아주 일관되게 해가지고 좋죠. 뭐 비율은 얼마 안 되다만은. 그리고 S&P 해가지고 AI가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리고 에너지와 AI를 제외한 나머지는 완전히 기고 앉아서 지하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6년 들어서 S&P 500 상승은 AI와 에너지 딱 두 부문 섹터에서만 비록돼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AI 관련주가 6조 달러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서는 2조 달러가 늘었고요. 나머지 섹터들 요거 파란색이라냐? 나머지 섹터에서는요. 그냥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 1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감소했습니다. 종목으로 치면 84개 AI 관련 주식에서 상승분 대부분이 나왔고 나머지 또 22개 에너지주에서 나머지가 다 나왔습니다. AI 관련 주는 S&P 500 시가총액 기준 2023년 초 27%에서 현재는 47%로 증가하면서 올타임 하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뭐 월요일이고 뭐 딱히 소개할 게 없으니까 해가지고 심심풀이 땅콩 해가지고 우짜가 차이점을 찾아라 해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우짜가 좀 전에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해가지고 보여드렸던 그건데, 이게 언제 차트냐?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때 차트입니다. 이제 쭉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죠. 이거는 주간으로 보는 건데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해가지고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와리가리 하다가 해가지고 폭락 터져가지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의 원점 출발점으로 돌아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자, 요거를 보시죠. 지금 현재입니다. 우짜가 물론 지난주 거지만 해가지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죠. 예,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제대로 해가지고 AI가 시작된 거는 2023년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끄는 건 언제입니까? 대략 한 작년 우리나라도 그렇다시피 컴퓨터 맞추는 분들은 체감했겠지만 작년 한 가을부터 아주 제대로 해가지고 스타트를 끊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무슨 말입니까? 시기만 다를 뿐 과정과 구조 그리고 특징까지 소름 끼치도록 유사하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투기적 순환, 똑같은 군중의 망상, 똑같은 피할 수 없는 결과 이게 됩니다. 음악이 멈출 때, 이 의자 게임에서 음악이 멈출 때 역사는 또 반복된다는 걸 체감할 것이다. 이렇게 우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2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